오늘 브론즈 스쿨 1기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이 지금 벌써 6주 차입니다. 6주 차인데 다들 1주부터 5주까지 굉장히 좋은 강의들을 들으시면서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팀에서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은 네트워크 볼륨 확장하기.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하시고 싶은 게 어떤 걸까요? 네트워크 볼륨 확장하기가 가장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팀에서 가장 사업을 잘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두 분을 제가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조금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볼륨 확장하기. 여러분들은 이제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브론즈 빌더 이하 15% 이하, 15 미만이시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좀 제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네트워크 볼륨을 확장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 하면은, 네트워크 볼륨이라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PV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죠? PB를 많이 올려서 400만 PB가 되고 빨리 400만 PB가 되고 싶잖아. 빨리 400만 PB가 됐으면 좋겠고 내 파트너가 내 소비자가 밑에서 빨리 6%가 세례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현재 브론즈 빌더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네트워크 볼륨이라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이거는 PB만 채우는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내용은 아메이가 이 네트워크 볼륨이라는 게 단순히 PB를 올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냐 하면 네트워크 볼륨, 네트워크를 키워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좀 하시고 이 미팅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요. 1주차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1주차 내 사업 시작하기. 박은영 리더님이 자세부터 복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 사업 시작하기로 1주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주차 사업 설명 준비하기. 프리덤에서 사업 설명을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업 설명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죠. 그 다음에 오프닝 및 소통하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해주셨고, 매니아 만들기, 제품 데모하는 것들 이런 부터 다 해주셨고, 그 다음에 행동 습관 세팅하기, 스케줄 잡기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트워크 볼륨 확장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앞에 것들을 다 실천해서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네트워크 볼륨 확장하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 1주부터 5주까지 배운 과정을 100% 다 하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저번 달에 1000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매주 배운 거를 나 하나씩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해봤다. 최대한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최대한 해봤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봤다. 그러면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5주 동안 강의를 잘 들었다. 이건가요? 잘 들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내게 되려면 일단 행동을 하나하나 하시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은 점점점 쉬워지는 게 아메이 사업이고 점점점 그리고 또 일의 양도 더 많이 내가 채워지 퀄리티가 높아지는 게 아메이의 시스템대로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네트워크 볼륨 확장에서 준비한 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아메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굴러가야 되냐 하면은 제품과 플랜이 동시에 굴러가야 되는 게 아메이 네트워크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미팅에 참여하기 전에 비즈니스 핸드북이나 그다음 너치앤볼츠, NMB 시스템 우리가 음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음원을 1, 2, 3, 4
순서대로 꼭 여러 번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은 PB만 올리고 제품만 굴러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설명을 해야 되고 제품과 마케팅이 동시에 이렇게 두 가지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야지만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와 볼륨이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론즈 빌더라는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론즈 빌더가 15%를 하는데 밑에 3명에 6%가 3명이 있어야 브론즈 빌더가 돼요. 한국 아메이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아메이 입장에서 봤을 때 15% 400만 PB는 혼자 400만을 쓰든 한 명이 200 쓰고 한 명이 200 써서 두 명이서 400만을 만들든 아메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 구조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매출로 봐서는. 그죠? 매출로 봐서는 어떤 구조로 가든 똑같이 400만 PB가 일어나면 아메이 입장에서 똑같은 겁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세 그룹을 만들어내는 3명의 세 그룹을 만들어내는 브론즈 빌더라는 핀을 만들어서 보너스까지 더 줘가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단순히 PB만 채우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를 잘 만들어서 가자 이런 얘기를 본사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브론즈 빌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론즈 빌더라는 그 포커스, 그 브론즈 빌더라는 그 PV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구조에 집중해야지 된다는 걸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하고 싶으시죠?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이 사업을 21년 했습니다. 이때까지 앞에 나오신 강사분들 중에 제가 가장 사업을 오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1년을 했어요. 제가 29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벌써 원래 58화가 됐으니까 22년 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아메이 사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핀도 되고 이제 거기까지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제가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생각하는 게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네트워크의 구조를 만들자예요. 똑같은 15%가 있는데 브론즈 빌더의 구조를 가진 15%와 그냥 15%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볼륨을 키워가고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구조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구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구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조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약간 뭔가 허술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트워크를 잘 만드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조 일단 제품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죠? 막 플랜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면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준비하신 분은 제품 저희 팀에서 제품력의 1등입니다. 1등 진짜 1등 제품력의 1등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죠? 잘 파나? 얼마나 잘 파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제품력이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사업자를 찾고 그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사업자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가장 잘 진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번 달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스타트하셨죠. 카운트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우리 김유진 큐 다이아몬드 리더님 모시고 소비자 관리를 통한 네트워크 확장하기, 네트워크 볼륨 늘리기부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됐나요?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 슬라이드쇼가 끝났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네. 처음 하면 네네 네. 네 여기 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큐 다이아몬드 김유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소비자 관리예요. 근데 이 소비자 관리를 그냥 누구에게 전달한다,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나의 네트워크에 볼륨을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볼륨에는 당연히 PB 성장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 구성원들이 늘어나게 하는 솔루션까지 같이 오늘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스킨케어를 대학에서 전공했어요. 향장학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꿈이 스킨케어 샵 원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 24살 이때 스킨케어 샵을 겁없이 오픈을 해가지고 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가 럽베이글 스킨케어 샵 운영하면서 아메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탱코아 너무 잘하고 계시죠? 저희 팀에도 초보 사업자들 있거든요. 근데 아주 탱코화를 하나 하면서 몸살이 나도록 하고 계세요, 다들. 안 하던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제품을 일단 나누면서 누군가하고 기회를 나누는 일이잖아요.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처음 만났을 때 제품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친구를 통해서 홈미팅에 갔는데 그 언니 오빠 부부가 하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플랜을 듣고 아, 굉장히 이상적인 일이구나. 근데 나는 아직 싱글이고 가정도 없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다음에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참에 저희 스폰서님들이 저를 사업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제품 쓰는 기간 없이 사실 비즈니스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딱 했는데 여러분, 아메이를 얘기하러 만나러 가서 만나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기 어떠세요? 두 번째 만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만나도 어떤 대부분 입을 다물지 않아요? 내가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두 번 만나기가 어렵고 두 번 만나서도 그 사람이랑 계속 플랜을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시기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제 주변이 거의 다 싱글이었고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 결혼 안 한 아가씨가 권하는 생필품을 결혼해서 아기 키우는 내 친구가 쓸까요? 그런 일 잘 없죠. 결혼 안 한 아가씨가 아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 되게 팔짱을 끼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20, 30대들의 특징, 그리고 요즘에는 3, 40대도 싱글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근데 이 싱글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생필품에 굉장히 인색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거나 쓰세요. 그리고 보이는 거는 좋은 거 쓰세요. 가치 소비라고 얘기하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명품도 너무너무 잘 사고요. 애플도 굉장히 고가인데 정말 여러 가지 아이템들 많이 장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보이지 않는 생필품들을 명품으로 쓴다는 거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소비자를 만나기 시작했고요. 사실 자,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저도 소비자죠. 이제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된 나는 아메이 회원이자 소비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비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쓴 거를 상대방한테도 광고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잘 쓰시나요? 그거 좋아 보이는데 나도 하나 주문해줘. 이 정도는 많이 하죠. 어, 제가 요즘에 요거 클리어밤이거든요. 아주 촉촉하게 보습을 해주고 입술에 잔주름을 쫙 펴주고 입술이 얇아지는 거를 끊임없이 방지해주는 아이예요. 얘 지금 품절 중이에요, 여러분. 늘 구하기 어려운 희귀템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걸 바르면 누군가 주문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쓰는 걸 쓰게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조금 더 진행하고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하지? 엘사백이 필요한가? 더블 X를 좀 먹어야 되나? 이렇게 내 나름의 상대방이 필요로 해 보이는 것들을 권해요. 이때 가장 거절도 많이 당하고요. 이때 가장 오류가 많이 나요. 나는 그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있고 피로를 느낄 거라고 생각해서 비타민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화장품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니즈를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서 여러분, 제가 제품을 잘 알고 잘 쓰는 사람이 되면요. 내가 우수한 소비자가 일단 되면요. G&H 바디 로션을 하나 써도 브랜드로 소개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제품을 나하고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제품을 접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미팅에도 초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보가 나로부터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프리덤 그룹 차원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미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제품 정보, 사업 정보를 같이 받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때 항상 고민되죠. 그 사람은 그냥 사업에 관심 없대요. 그리고 사업 얘기하면 불편하대요. 근데 어떻게 미팅 초대를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시작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이 내가 불편한 걸까요? 상대가 불편한 걸까요? 이걸 제가 항상 물어봐요. 초대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초대자가 불편하신 거예요. 그 불편함만 넘어가시면 사실 그 사람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파트너,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 그거는 또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리고요. 일단 제가 제품을 쓰는데요. 제품을 쓸 때 항상 저도 소비를 하기 이전에 쇼더 플랜 사업 설명을 저희 스폰서님 부부 집에서 들었거든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합리적이어 보였어요. 그리고 회사 스토리는 동화적으로 들렸어요. 아, 저런 회사도 있구나. 근데 그 얘기를 항상 누군가에게 먼저 해주면요. 지갑을 여는 시간은 그 다음 단계일 수 있지만 사실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는 무언가를 본인이 필요하면 캐치해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장염에 항상 시달렸었는데 미팅에서 듣다 보니 장염의 원인이 물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제가 물을 정수기를 바꿨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물을 먹지 않으려고 물병을 들고 다녔죠. 그러면 항상 물어보죠. 그 물은 특별한 물이냐고. 그쵸?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지금 아메이에서 제품도 쓰고 비즈니스도 알아보고 있어. 이런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친한 동생이 화장품도 물어보게 되고, 그 화장품을 알려줌으로써 수익 구조도 알려주게 되고, 이렇게 단계가 발전되는 사례들이 여러분, 항상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폼 클렌징 하나만 쓰더라도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소비자 관리를 한다는 건 사실은 내가 아메이 제품을 쓸 때 목표를 가지고 애용해야만 와, 제품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 드시거든요. 그냥 쓰시면 사실 원래 쓰시는 제품이랑 차별점을 느끼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유는 어, 저희 샵에 오셔서 클렌징 하나만 해보셔도요. 얼굴을 씻는 방법에 따라서 너무 다르거든요. 똑같은 세안제도요. 그래서 퀄리티가 좋은 제품일수록 사용법을 잘 알고 배우고 쓰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아주 작은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킨케어 미팅도 있고요. 그리고 북클럽,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같이 읽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카탈로그를 같이 읽는 미팅도 있고요. 자전거를 같이 타는 미팅도 있고요. 이런 미팅들이 누군가를 그 사람이 당장 오지 않아도 계속 초대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안제를 하나 바꿔 쓰든 단백질 쉐이커를 한 가지 먹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잘 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한 후에 좋아지겠죠.
잘 씻고 나면, 세안제를 일주일 동안 잘 씻고 나면 얼굴이 핑크빛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립밤을 하루에 5번씩 틈틈이 발라주면 입술의 혈색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입술에 문신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색깔을 넣는 문신들. 어, 근데 자주 발라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는데, 좋아지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계획 소비를 알려드려요. 우리가 더블 X나 바디키 한번 뭐라 그럴까? 처음 시도할 때 굉장히 가격이 부담되잖아요. 가격이 부담되죠.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먹은 후에 내가 바디키를 하루에 한 번 먹었을 때 한 달에 2박스 정도를 먹는데 그게 잘 먹어서 건강도 해지고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분량을 늘려서 그 사람이 루틴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렇게 많이 쓰고 다양하게 먹는데 사람들도 참 쓸 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나부터 들어야 돼요. 나. 근데 자꾸 어, 아메이가 영업이 아니어서 사실 너무 좋아서 만났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보다는 누군가가 이렇게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나부터 제품을 써보고 좋으셔서 이게 계획 소비가 되고 그걸 통해서 PV가 확장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메이 제품 굉장히 좋아요. 아메이 제품 굉장히 좋은데 저는 제품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제품을 굉장히 신뢰해요. 아메이 제품은 알면 알수록 이런 것까지 신경 썼어? 이런 생각이 들게 용기 하나, 문구 하나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정도 업그레이드 했으면 가격을 인상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GNH 바디로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런데 가격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김준희 리더님은 제품 공부를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내용 어디서 듣고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내용은요. 일단 요거 초이스를요, 저희 프리덤 미팅 그룹 안에서 제품 강의를 해주는 때가 너무 많죠. 일주일에 1회 이상 있으시고, 각자 다이아몬드 팀별로도 아마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계속 듣고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으실 때 카탈로그를 항상 같이 지참하셔서 오늘 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목을 읽고 제품명도 읽고 그 안에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제품 이름에 정말 저희 제품은 제품 이름에 제품의 성분과 특장점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정확히 외워도 정확히 알아도 이게 뭐가 좋은지 쏙쏙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외우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뜻이 어떤 건지 사실 다 영어 단어라서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그 단어가 의미하는 뜻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프로틴 같은 경우가 항상 저는 최애템이거든요. 프로틴. 근데 프로틴은요. 먹는데 실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영양소인 건 맞지만 아무나 잘 먹을 수 있는 영양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먹으시면 분명히 속이 부대끼고 불편하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먹었는데 제가 먹다가 중단되시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럼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왜 그게 불편한지도 얘기해주고 동물성 프로틴이랑은 어떤 점이 다른지도 찾아봐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주기대로 그렇게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메이 플러자에 가시면 체성분 검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어떻게 반영되시는지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장에서 듣는 강의를 카탈로그를 가지고 라인업을 다 익히시고요. 이름도 좀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죠. 그거 다 써봐야 되나요? 다 먹어봐야 되나요?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근데 써볼 수 있게 되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비비스쿨인데 그래도 15% 세리그 그렇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몇십만 원씩 캐시백이 발생되면서 제품을 쓰시면 브랜드 체인지하기 사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하나하나 써보고 찾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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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간들이 루틴이 쌓여서 어, 제품의 설명에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답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잘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 파트너 중에 제가 퍼센트핀일 때예요. 근데 제가 쉐이크통을 들고 다니고 물을 들고 다니면서 마시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대요. 그리고 제가 세 가지의 잡을 한다고 말하니까 더더욱 궁금했었대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샵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언니 그러면은 제가 폼 클린저가 떨어졌는데 그 제품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계기로 해서 그 친구가 크림 클린저, 폼 클린저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포인트 설명을 해줬어요. 회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회원 가입할 때 포인트 설명까지 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1, 2, 1, 1, 3 구조라도 반드시 그려서 수입이 역정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팅 초대까지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친구가 미팅 초대를 온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고 싶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 시간에 집에 가면 TV 보고 그냥 쉴 텐데 그냥 한번 가볼까? 이러고 서초 미팅장에 와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팅을 듣고 그 일주일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쓰는 클린저 그리고 아메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신 분 중에 예전 직장 동료가 인덕션이나 필요한데 아메이 건 어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계기로 그분을 저한테 소개를 해줬고요. 그분이 천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약속을 잡아서 만났죠.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만났는데 질문이 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인덕션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뉴트라이트는 어떤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그분을 제가 일주일에 거의 3번꼴로 만났던 것 같아요. 전화 통화는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드린 게 아니고요. 그분이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참 전화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의 볼륨이 400만이 훌쩍 넘어갔고요. 그리고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애용을 했는데 유진 씨 나는 사업은 관심 없고요. 자신도 없어요.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에요. 이렇게 말하던 언니예요. 그런데 그 현모양처가 꿈인 그 언니가 미국에서 시집가서 살고 있는 동생한테까지 아메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은 미국에서 남편이랑 샌드위치 가게를 여러 개 하고 있는 사업가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은 아메이를 알아보더니 언니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미국에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저도 미국에 아메이가 플래티늄 이상이면 미국에도 회원가입을 해서 후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제가 뜻하지 않게 아이디를 만들고 그 동생 부부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 자신 없어. 나는 현모양처가 꿈이야. 이 언니는요. 지금 GP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기회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는 사업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전달한 누군가는 또 사업에 관심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건 이분은 사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엘사백이 한 달에 3~4대씩 기본으로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정말 내가 잘 알고 잘 쓰고 하는 게 볼륨 성장에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팀들이랑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일단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비타민을 공부하실 때 어, 음식이 나다, 환자혁명,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 이 세 가지 책을 교과서처럼 읽어서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트렌드하게 아메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제품군들이 출시되고 있고요. 12,000원짜리 바디 로션에까지도 그 미생물을 좋게 만드는 제품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잘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면역력이 올라가고 체취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거 아시죠? 인종과 상관없이 피부 톤이 너무 다르다. 인종과 상관없이 흑인이라서 까맣고요. 백인이라서 하얀 게 아니고요. 보습을 제대로 잘 하시면 광채 나는 피부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시작이 바디로션 바르는 건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바디로션만 또 발라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또다시 질문하세요. 유진 씨, 아메이 제품은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흡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바디워시를 잘 사용하지 못하신 거예요. 샤워하실 때 생각보다 워시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워시를 거품 내서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난 후에 다시 로션을 바르시라고 하면요. 저희 그거 한 통이 400ml죠. 그 400ml를 한 달에 2통 정도 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나면 누가 만져도 촉촉하고 뽀얀 바디 피부로 거듭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려요. GNH 바디 워시와 바디 로션을 한 달에 2통 정도 쓰실 정도의 분량을 충분히 씻고 바르시는 거를 한번 트레이닝 해보시고요. 그렇게 써보시고 진짜 좋으시면 그냥 누굴 만나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스킨케어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지금 디바이서 풍년이죠. 뉴트라이트 디바이서도 너무 많고 아이 디바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지금 요새 굉장히 심취해 있는 엘사백도 있죠. 엘사백을 쓴 날은요. 하루 종일 두피가 가라앉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실력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엘사백은 토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먹고 바르고 쓰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쓰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먹기만 하는 분도 계시고요. 바르는 거를 또 조금만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트리트먼트도 손에 듬뿍 이렇게 산처럼 쌓아서 잘 바르신 후에 헹구고 10분 방치 후에 헹구고 모자를 쓰시는 거를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안타깝게 여기에 사진을 넣지 못했지만 일주일 상간에도 미역 자라듯이 머리가 물미역 자라듯이 자랐어요, 유진 씨. 이런 카톡들이 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품을 사용하는데 누군가에게 그 얘기가 하는 게 좀 이렇게 입에서 안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제품의 충분한 사용량을 좀 다시 공부하셔서 그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3가지 책 추천해드렸죠. 그것도 혼자 읽으시면 분명히 어떤 부분은 너무 좋으시고 어떤 부분은 패스하고 하시거든요. 그 책을 같이 읽을 누군가 한 사람 짝꿍을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세요. 줄을 쳐서 제가 좋은 구절, 내 마음에 드는 구절, 혹은 이런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을 줄쳐서 서로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제품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대를 좀 자유롭게 미팅을 했어요. 여러 가지 잡도 있고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 일이 모두 마친 후에 무언가를 하시려면 사실 시간의 한계가 항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시작하는 아침 미팅, 새벽 미팅을 한 가지 세팅하셔서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저는 시즌마다 지금 이제 3월이면 베이킹 미팅 한 번 더 해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날이 따뜻해지고 해가 일찍 뜨면 사람들이 새벽에 할 무언가를 찾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랑 베이킹 미팅을 열어서 아침을 부지런하게 뭔가를 배우면서 시작하신 분들을 만나려고 저도 다시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네트워크 볼륨 늘리기 여러분. 그 소비자가 일단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정말로 매일 바디키 쉐이크를 먹을 수 있는지, 매일 커스터마이즈 비타민 팩을 먹을 수 있는지, 화장품을 정말 잘 씻고 바를 수 있는지, 두피 디바이서를 잘 모셔놓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일하듯이 루틴을 짜서 제품을 한번 잘 사용해 보시고, 그 사용한 제품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는 항상 플랜과 미팅 초대를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후에 혹시나 내가 망설이고 있다면 미팅 초대를 주저하거나 누군가에게 추천하는 걸 망설이고 있다면 그 불편함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준비했고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짧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들으셔서 굉장히 들으시면서, 김유진 리더님 제품 강의를 듣고 싶다.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저분이 하시는 제품 얘기 듣고 싶다. 네,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효진 기자님이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네트워크 볼륨을 늘렸다. 소비자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 그다음에 PB를 잘 올린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김유진 기자님이 제품을 굉장히 많은 제품을 잘 판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저분이 잘하는 건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관리를 한다. 제가 본 사업자 중에 가장 관리를 잘합니다. 근데 그 관리를 잘한다는 게 여러 사람을 여러 명한테 제품 전달을 잘한다. 이런 관리가 아니라 제품 하나를 쓰더라도 그 사람이 정확하게 매니아가 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마지막 장표에 나왔던 것처럼 일단 소비자를 만나면 첫 번째 인바디를 잰다. 저분의 특기입니다. 프로틴을 먹어도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 이 사람이 먹고 나서 인바디를 재면 인바디 점수에 어딘가가 달라진 게 나와요. 수치가. 일주일을 정확하게 먹었다면. 그거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이분이 계속해서 제품을 잘 쓰실 수 있도록 하고 이 잘 쓰신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 감동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면서 네트워크가 확장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김유진 리더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는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소비자 관리로 네트워크를 늘린다는 거는 성실성이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전문성이 필요하구나. 내가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Q&A를 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부터 제품을 써야 돼요. 제가 저희 파트너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제품을 하는데 그걸 잘 누군가 안 사요. 안 써요. 특히 요즘 우리의 가장 핫 아이템 L400 나는 샀는데 잘 안 사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나부터 제품을 쓰고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나한테 제품을 팔 수 없으면 아무한테도 팔 수 없어요. 여러분들 L400이 꼭 필요하세요? 제가 여기 보니까 머리 숱이 엄청 많으신 분들 많은데 굳이 근데 왜 내가 L400을 써야 되나? 나한테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들이 타당성과 정당성과 합리성과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내 말을 듣고 아무도 그 제품을 사지 않아요. 머리숱이 많은 데가 왜 써야 될까? 이런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을 하니까 내가 L400을 샀다?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제품을 전달하기 힘든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되기 때문에 나한테 잘 전달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브론즈 빌더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사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자, 카드값이 나왔습니다.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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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 찍혔습니다. 보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남편이 볼까 무섭고 누군가가 알까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성 있는 제품 구매도 필요합니다. 그 계획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차피 아메이 제품을 쓰시면서 프로틴을 한 통 드시려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프로틴 한 통을 드시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시는 고기 양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 경제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끊지 않으시면 끊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디키 쉐이크를 드실 수가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도 마시고 바디키 쉐이크도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드가 뻥끗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소비, 계획적인 소비 이런 부분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저는 초기에 사업을 하실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 집에서 쓸데없는 소비를 줄인다.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기를 하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줄이고 다음은 제가 또 저희 팀에서 뭐냐면 플랜 사업 설명으로 사업 설명을 열심히 겁나 잘해요. 열심히 해서 네트워크의 볼륨을 늘리신 분입니다. 아마 이분은 여러분들이 7분짜리 영상으로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자와 파트너들이 나오고 또 에머랄드이면서 이번에 또 파트너가 또 에머랄드로 나오고 모든 퍼스널 파트너가 다 보석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굉장한 네트워크 볼륨 성장을 하고 계시는 신한희 리더님 모시고 에머랄드 리더님 모시고 플랜 사업 설명을 통한 네트워크 볼륨 늘리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입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사업 설명을 통한 네트워크 볼륨 늘리기를 제가 맡았습니다. 저희 스폰서님께서 너무 칭찬을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아이는 슬라이드 쇼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 슬라이드 쇼로요?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다시 잘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네네네. 저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 7분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제가 현대카드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다녔었고 투잡으로 1년 정도 하다가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너무 비전이 있고 또 이 사업을 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이 사업이 또 잘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업에 대단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1년 육아휴직을 하고 그리고 결국 회사를 관두고 지금 풀타임 아메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현재 소개는 이런 소개가 아니고 풀타임 아메이를 하고 있는 한국 아메이 ABO 에메랄드 신한입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재작년에 회사를 관뒀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에메랄드가 됐고 열심히 다이아몬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주리 사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유진 리더님도 윤주리 사장님 파트너시고 저도 저희 스폰서님 파트너인데 엄청나게 다른 스타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별명이 너네들은 10명이 모여도 1000만이 못 가냐 라고 사람이 많은데 대체 그 사람 가지고 뭘 하냐 골다공증 걸린 레그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재밌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관리가 약간 조금 약하지만 어쨌든 사업 설명을 통해서 사업자의 후원에 대해서는 조금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유진 리더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도 볼륨 늘리기고 저도 볼륨 늘리기인데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조금 이제 감이 오셨죠? 네,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을 통한 볼륨 늘리기니까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왜 짚고 넘어가냐. 분명히 앞에서 얘기하셨을 텐데 여러분 분명히 까먹었었기 때문이죠. 네,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사업 설명해야 되는 이유. 비즈니스 핸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사업 설명이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사업 설명을 하지 않고 아메이를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자연스럽게라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메이 사업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사람이 아메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아메이를 전달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방중아 리더님 음원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나는 너에게 뭔가 좋은 것을 공익적으로 이런 얘기들. 음원을 많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업 설명은 왜 하냐? 사업 설명은 묘를 받기 위해서 합니다. 사업 설명은 후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사업 설명은 나랑 같이 할 파트너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목적은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묘를 받기 위해서 사업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사업 설명을 잘하려면 이거 약간 잔기술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짚고 넘어야 되죠. 사업 설명을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잘하는 방법 안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사업 설명 잘하려면 첫 번째, 다양한 상황의 사업 설명을 많이 보고 듣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사업 설명은 여러분들의 스폰서 사업 설명이시고 프리덤의 OM에서 나오는 사업 설명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관심 있는 사람을 스폰서님과 함께 2대1로 미팅을 한다. 그때 여러분은 열심히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포인트냐면 우리 스폰서님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어떤 질문을 하시고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사업 설명이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오프닝을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고 듣고 하지 않으시면 맨 땅에 헤딩으로 이걸 들으셔야 되는데 알아내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어렵지만 또 해야 되죠. 사실은 처음에는 그 상황이 주어져도 배우기가 어렵지만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프리덤 그룹의 파트너시기 때문에 스폰서님 분명히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많이 보고 듣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녹음을 해서 다시 들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스폰서님의 사업 설명도 녹음을 해보시고 여러분 사업 설명도 녹음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사업 설명은 분명히 어딘가 이런 부분 내가 이거 놓쳤네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 뭔가 내가 좀 억지로 우겼네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른 얘기를 했네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녹음해보고 다시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많은 시도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나에게 맞는 데이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확보해라 하니까 무슨 막 많이 적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몸으로 내 말로 내 시간을 써서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들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제일 느린 방법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탱코아가 정말 여러분을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게 이거구나라고 아는 순간이 와요. 그게 여러분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음원 들어보면 100번의 사업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정도의 시행착오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후원하는 모드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후원하면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사업에 대한 큰 확신을 갖고 점점 깎아가면서 조각을 하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아메이에 대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분명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비비스쿨이라고 하는 이 빡센 미팅, 번호를 안 달고 디스플레이를 안 키면 막 아웃당하는 이 빡센 미팅에 여러분이 여기에 디스플레이 켜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직장에서 다 힘들게 일했잖아요. 근데 저녁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걸 해야 되나?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정도 어려움을 극복하셔야지 아메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또 확장해서 얘기하면 필드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죠. 야, 그거 다 쓰고 지나갔어. 누구 이모가 했는데 망했어. 야, 그런 등등등의 이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이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확신이
단련이 되는 겁니다. 그게 깎여지면서 정말 멋진 조각품으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선명한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사람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찾으셔야 돼요. 후원 모드의 여러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는데 100명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100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집중해서 일주일에 쫙 만나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설명을 통해서 네트워크 볼륨을 늘릴 건데 네트워크 볼륨을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 깜깜하죠. 지금 딱 이런 하얀 종이 상태인데 여러분, 저도 이런 상태였죠. 청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프리덤 그룹의 탑리더님이신 김우종 사장님께서 어떻게 볼륨을 늘려나가라라고 써주셨죠. 빨간 글씨를 읽어볼까요? 퍼센트 P는 브론즈 빌더와 SP를 도전을 하시고 그 그림으로 가시고 SP 이상이시면 프리덤 이글, 프리덤 이글을 달성하셨다면 새 레그의 볼륨을 7단계까지 뎁스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글씨로만 써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그 감이 안 오는 사람한테 이해되게끔 설명하신 거예요. 요거를 목표로 하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은 브론즈 빌더와 SP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끝.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볼륨을 그렇게 청사진을 갖고 가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스폰서님과 이 프리덤 그룹이 다 채워줍니다.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륨 늘리기의 요점은 뭐냐? 여러분 볼륨 늘릴 능력이 지금 없잖아요. 시작은 여러분의 팀을 만든다가 시작입니다. 볼륨을 늘리시려면 여러분의 팀이 있어야 돼요. 팀을 구축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을 아셔야 볼륨을 늘릴 수가 있다. 김유진 리더님이랑 지금 완전 스타일이 다르죠. 지금 접근이. 지금 김유진 리더님도 팀 사업 엄청 잘하시지만 저는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합니다. 지금. 네. 저희 팀은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라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팀을 구축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팀을 구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무슨 팀에서 일을 해본 적은 있죠? 여러분 팀을 구축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팀의 리더가 돼본 적 있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팀을 구축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기초적인 내용을 조금 전문 용어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비즈니스 핸드북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팅 듣기 시작할 때 이런 단어가 좀 어렵거든요. 팔로우업은 뭐냐면 누군가가 사업 설명을 듣고 나서 사업을 하겠다 말겠다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팔로우업입니다. 모든 활동이 다 팔로우업이에요. 책을 줘도 팔로우업, 미팅 초대해도 팔로우업, 그 사람이 같이 수다 떨고 밥 먹고 이것도 팔로우업이에요.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까지 내가 돕는 과정이 팔로우스루. 네,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라는 게 있고 이해되셨죠? 네, 비즈니스 핸드북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은. 네. 그리고 갑자기 배우자 후원의 중요성이 나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프리덤 비비스쿨의 유일한 남자 강사로서 이 부분은 좀 짚어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남자분들도 비비스쿨 많이 들어가 계시고 또 여기 여성분들도 남편분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싱글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네트워크에 남자만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여자만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골고루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으세요? 자, 그러면은 남자가 있어야 네트워크에 남자가 후원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후원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후원의 중요성 1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우자라고 하는 부분 지금 남자를 지금 특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을 하면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게 되죠. 여러분이 미팅을 들어야 되는데 아기가 안 자고 있어. 혹은 소비자를 되게 중요한 사람 후원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가족의 생신이나 무슨 결혼식이랑 겹쳐. 막 이런 것들 이미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날 누가 꼭 와달라고 했어.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이에요, 사업을 시작하면. 근데 배우자가 후원이 된다면 이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순조롭지는 않고 어쨌든 유리합니다.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게 유리해요. 뭐냐면
삶의 기본 단위가 가족인데 이 가족의 의사결정을 여러분 배우자가 둘이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100%막 코아리더가 되지 않더라도 동의 정도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내가 만들 필요가 있고 그게 내 사업의 환경이 되는 거죠. 만약에 동의 정도는 충분히 이미 하고 있다면 그럼 내 사업에서 조금의 협조를 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 내가 홈미팅 하기 전에 청소를 부탁을 한다던가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아기 등원을 부탁을 한다던가, 부탁이라는 말은 좀 맞지 않죠. 사실은 그가 당연히 내일이라고 느끼게끔 해주는 게, 내가 이해를 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게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후원이에요, 결국에. 배우자를 후원한다는 경우는 누군가도 후원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코아리더까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에는 속도가 2배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죠. 저희 와이프가 저를 1년 동안 이야기했지만 제가 듣지 않다가 결국에 미팅 한번 나와가지고 후원이 됐잖아요. 저희 와이프보다 제가 먼저 풀타임 ABO가 됐잖아요.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삶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 부부가 합심해서 결정하시면 훨씬 더 에너지 낭비가 줄고 빠르게 성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예고를 드릴게요. 저도 우리 와이프 많이 마음 상하게 했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겨내면서 배우자를 후원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배우자가 후원 안 되면 사업을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후원되면 유리하다. 네. 남자의 특성을 이야기 드리자면 남자는 남자가 없는 모임에 있는 걸 싫어합니다. 여자만 있는 모임에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열려도 여자만 있으면 그 엘리베이터는 안 타려고 해요, 남자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자가 이야기하고 여자가 이야기하는 게 다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남녀가 함께 있는 편이 여러분 사업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고정된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사업을 얘기했을 때 왜 더 사업같이 들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가 만약에 네트워크가 있다. 그럼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럼 그분이 어떤 역할을 맡아주도록 여러분이 좀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팀 빌딩. 팀을 구축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처음부터 팀으로 사고해야 된다. 처음부터 팀으로 사고해야지 쉽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미팅, 비비스쿨 미팅 혼자 듣고 있죠? 파트너랑 같이 듣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혼자 듣고 있어. 나 혼자 미팅 다니는 것 같고, 나 혼자 제품 쓰는 것 같고, 아까 앞에 강의에서도 들었지만, 나 혼자 제품 엄청 사서 쓰는 것 같고, 맨날 아메이 지출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막 물어봐, 나한테. 너 그래서 돈 얼마 벌었어?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썼어? 막 많이 쓴 것 같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팀으로 사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팀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거는, 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는 팀, 아직 내가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팀, 내 파트너만 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랑 같이 사업하겠다는 사람만 팀이 아니고 내 스폰서, 나한테 손을 뻗어준 내 스폰서가 여러분의 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폰서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에 그 장점이 무엇인지 안 보인다면 그 장점을 보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파트너를 후원할 때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 스폰서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스폰서의 장점과 내 장점을 서로 합심해서 시너지가 나게끔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걸 터득하지 못하면 파트너랑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팀으로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은 파트너가 조인됐다, 나갔다, 조인됐다, 나갔다. 팀이 안 큽니다. 그게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스폰서도 안타까워. 첫 번째 그 스폰서랑 어떻게 팀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러면 첫 번째로 스폰서 사업이 잘 되는 거를 내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스폰서의 팀에서 스폰서가 사업이 잘 되게끔 하려면 내가 뭘 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스폰서의 홈미팅에 내가 갔어. 누가 신규가 왔어. 그럼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팀이 잘 될까? 이거 너무나 여러분한테 유용한 경험이에요. 유용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소비자도 내 가상 로스맵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그 사람도 여러분의 팀이다.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아직 회원가입도 안 했고 어떻게 보면은 제품밖에 안 쓰는 사람인데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줄 수가 있다.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홈미팅을 했는데 소비자가 홈미팅에 왔어요. 저는 아직 사업을 안 하는데요. 이번 주에 장애두고를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끝내줍니다. 지금 컨디션이 막 이런 얘기 한마디 했더니 저희 팀 전체에 지금 장애도 바람이 불었어요. 그 소비자가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얘기할 때는 그런 바람이 안 이루어지다가 소비자의 한마디, 그건 진짜니까 이분이 뭐 사업한다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팀에서 소비자도 분명히 역할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빠른 속도로 팀을 만드는데 초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초반 단기간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사업 설명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행동이고 탱커에 사업 설명 들어있고 NMB도 나오죠. 그래서 비즈니스 핸드북에 그 탱커에서도 나오고 NMB에서도 나오는 건 유일하게 사업 설명이에요. 동시에 나와요. 그 제목이 사업 설명이라는 정확한 제목이. 사업 설명을 초반에 단기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업이 속도가 다릅니다. 궤도가 달라요. 그래서 초반에 단기간에 집중해서 빨리 팀으로 만드시면 너무너무 쉽게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핸드북에 이 성공의 사이클에 대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누구나 이 사이클대로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한다. 그래서 지금 퍼센트 핀인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비비스쿨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지금 에메랄드 돼서 다이아몬드 가고 싶은 저도 그리고 FCAU 사업을 하시는 김은용 홍희 사장님도 이 성공의 사이클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세요. 누구나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명단을 작성을 해요. 내 명단이 있어야 사람을 만나겠죠. 그래서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팔로스루 결정하고 그 사람이 사업에 조인이 돼서 코어 리더가 돼서 시스템에 붙었어요. 그러면 나는 다시 다른 명단으로 내 신규 레그를 찾으러 요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팔로스루가 보통은 볼륨 늘리기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오늘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은 바로 노입니다. 노. 사업 설명은 노를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했죠. 팔로스루도 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모든 화살표 중에서 화살표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노를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노를 잘하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귀여운 네트워크이지만 어쨌든 에머랄드가 된 이유는 이 노를 잘 처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대방은 노를 합니다. 여러분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야, 나 다 알아. 그거 다 알아. 해봤어. 야, 내 친척이 했어. 야, 아메이 다단계잖아. 야, 다단계 이거 다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들어보셨죠? 제가 첫 번째 이거 정말 좀 글씨 크기 키워서 썼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메이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메이를 알았다. 근데 여러분만큼이라도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그룹이든 이 그룹이든 이미 비비스쿨을 듣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아메이를 아는데 지금 회사 일만 해가지고 잠이 오겠어요? 안 오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메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난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에 노가 아니다. 그 사람은 노라고 분명 얘기했지만 모든 걸 노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희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를 받으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어떤 것은 예스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사업 설명에서 노를 받았는데 다음번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가 잘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화를 받는 거, 여러분과 통화하는 것까지는 예스인 거죠. 그 사람과 만남 약속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난 너를 만나는 것까지는 예스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거를 한 번에 예스 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자, 아메이 사업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흑, 백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대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노를 하는데 노를 하는 지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회원가입도 하기 싫대요. 어떤 사람은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말라고 카톡도 일이 안 없어지고 전화도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제품을 쓰겠대요. 근데 나는 사업은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제품도 좋아하고 나를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프로모션 정보 주면은 막 좋다고 고맙다 그러고 막 월말에 막 자기가 마감을 해요. 막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막 나 얼마 더 샀는데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미팅에 안 오겠대요. 나는 사업에 관심이 없대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미팅에는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좀 잘 해보자, 뭐 1,000만 원을 도전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좀 10년 만에 PT가 돼도 괜찮대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다들 내가 흑에서 백으로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난 몰랐지만 이제 알았어. 나는 노였지만 예스 하게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했을 때 예스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노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노가 어느 지점인지 그리고 예스는 어디까지인지를 그 경계선을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생깁니다. 그 예스를 붙잡고 그럼 다음 단계로 눈꽃만큼 옮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네트워크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노한 사람들 천지죠? 회원가입을 했는데 아무 제품도 안 쓰는 사람. 뭐 내가 보내는 유튜브 하나도 답도 없는 사람. 근데 뭐 아메 얘기하면 답이 없고 딴 얘기하면 답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메이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볼륨이 커질 건데 여러분 네트워크를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 사업이에요. 사업. 아무리 여러분의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보잘것없고 미미하더라도 커다랗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처음에 하는 행동들이 되게 중요해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되게 잘하려고 하는 완벽함에 대한 추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품을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샀어. 그 다음에 무섭죠. 그 사람이 반품할까봐 무섭죠. 그래서 만나러 가기 싫죠. 정수기를 샀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가 싫어. 막 안 쓴다고 할까봐. 그러지 마시고 가세요. 가시고 질문을 받으세요. 뭐 이 제품이 뭐 어떤 거 같아, 저떤 거 같아, 뭐 좋은 거는 뭐야, 뭐 안 좋은 건 뭐야,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걸 배워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네트워크에서 그런 소비자들, 비슷한 소비자들이 나왔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캐파를 늘려 나가야죠. 그게 완벽함에 대한 추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메이 사업자면은 여러분의 네트워크에서 소비자가 발생을 하고 뭐 사업자가 발생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최소한 그 전부 다 막 스폰서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가난면 뭐가 좋아요? 신장이 안 좋대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비비스쿨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다면은 배워보세요.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배우나요? 나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배울 자세를 가지고서 내 네트워크에서 전문성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볼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볼륨 확장을 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볼륨 늘리기 어려워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가 계속 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자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피부에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피부에 변동이 없죠. 개인 피부 10만, 그룹 피부 10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네트워크가 계속 크고 있다는 건 뭐냐면 빵 PB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들 그것도 네트워크가 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회원가입하는 것들 이것도 네트워크가 크고 있는 거고 누가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쓰는데 그 친구의 옆 사람이 누구누구래 누구누구랑 어떤 얘기를 했대. 그럼 여러분 귀가 막 이따만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내 머릿속에 새겨놓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명단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몇만 명 아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방금 우리 사회 보셨던 윤주리 사장님이 제가 사업 시작할 때 몇 년 전에 그 회원 수가 2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게 지금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만 명이죠, 수만 명. 여러분 그 명단이 다 내 명단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 소비자를 통한 명단, 내 사업자를 통한 명단에 대해서 여러분 가릴 때가 아니에요. 내 신규, 내 파트너의 신규, 내 소비자의 신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계속 크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빵 PB가 자꾸 PB가 생기면서 활성화돼 있어야 돼요. 이게 크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생리대 하나 주문한 소비자와 청정기 세대 주문한 소비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청정기 세대 주문한 소비자가 더 예뻐 보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치만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우리 한국아메이에서 이제 홍인희 사장님의 언니시고 스폰서시고 전 세계 아메이 5위에 랭크 되시는 홍진희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리더님이 다이아몬드 리더님을 모아놓고 하신 사업 그 스피치에서 청정기 7대 쓰는 사람이 사업 안 할 수 있고 생리대 하나 주문한 사람이 비전 보고 사업해서 다이아몬드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네트워크의 어떤 PV도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고 하찮은 게 하나도 없고 아무리 빵 PB여도 아무리 내가 봤을 때는 사업에 대해서 별로 아닐 것 같은 사람들도 그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의 통해서 뭐 연결된 누군가 그 레그가 다이아몬드 레그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성에 대해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사업 설명도 하고 볼륨도 늘리고 있는데 막 내 맘대로 내 팀에 있는 사람들이 내 팀에 들어왔어. 사람들이 파트너가 됐어. 근데 이 파트너가 내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사람들 안 돼요. 원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팀을 운영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분은 이 사업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도 먹고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는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처럼 잘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시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아, 너는 충분히 했어. 그래, 맞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한 지점, 예스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파트너가 책을 안 읽어. 예를 들어. 다른 건 참 잘하는데 책을 안 읽어. 그런 파트너를 데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빈 곳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면서 그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사람이 책을 읽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읽고 요약해서 보내주면 그 정도는 읽고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 책은 안 읽지만 북미팅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책은 안 읽지만 뭐 요약한 유튜브 정도는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하고 계시면 파트너들이 결국 시스템대로 하기 위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스피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업 설명을 통해서 볼륨 네트워크를 키워낸 파트너입니다. 이분은 장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정말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요. 환하게 만드시고 또 장점이 있는데 이분이 전략적인 사고를 되게 잘하세요. 회사에서도 일을 잘하셨던 분이에요. 또 장점이 있는데 누군가가 결정을 못하고 헤매고 있으면 결정을 딱 해주는 결정을 돕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모든 게 되게 심플하고 뭔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해결이 돼요. 좋아요, 되게. 그리고 완벽주의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단점도 약간 완벽주의 때문인지
자기가 탱커대로 하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을 되게 자존감이 낮더라고요. 자기는 시스템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체계가 없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자기 장점 가지고 키워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장점을 가진 분이 있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볼륨을 확장했을까? 이걸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을 통한 볼륨 확장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를 잘 처리해 준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그 파트너들을 몇 면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뭐 아이를 통해서 만난 애기 엄마, 또 한 명은 친구, 또 한 명은 가깝게 지냈던 또 친구예요. 뭐 이런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자기가 어려워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기는 누구한테 제품을 파는 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차라리 제품을 파는 일이면 아메이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도 저희 팀에 오면 제품을 파는 걸로는 잘 안 됩니다. 그 팀도 여지없이 골다공증에 걸리게 됐는데 사람은 많고 PV는 잘 안 오르는 팀인데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시스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시스템대로. 근데 본인은 이제 시스템대로 하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한 건 뭐였냐면 본인이 다 하실 필요 없다. 당신의 장점을 활용하시고 제가 빈 곳을 채우겠으니 같이 한번 잘 해봅시다. 근데 이분이 또 그걸 되게 잘 따라주셨어요. 상당히 주도적인 분이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아메이 사업에서만큼은 약간 좀 자신 없어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했던 행동 세 가지를 제가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전 제품을 너무나 애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이 제품은 도저히 안 쓸 수가 없다. 이 제품 너무 좋다. 이 확신이 있어요. 미팅도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어요. 사업 설명하는 것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사업가다운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품도 좋아하고 사업도 빠삭하게 이해가 된 사람인데 사업가다운 모습이 자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뭘 하셨냐면 홈미팅을 하시고 초대를 하시고 스폰서랑 연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걸 잘했냐라고 제가 이제 세 가지 꼽으면 첫 번째는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어쨌든 스폰서랑 연결도 되고 홈미팅도 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후원되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아무 결과가 없는 기간이 있거든요. 스폰서한테 연결한다고 바로바로 후원되지 않아요. 스폰서가 무슨 맞는 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때에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 상대방한테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할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후원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그 사람한테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일을 한다가 중요해요. 1번, 2번. 그리고 팀으로 함께하면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홈미팅, 스폰서, 뭐 이런 연결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본인이 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스폰서한테 의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스폰서의 장점, 팀의 장점도 활용을 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잠재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이분이 바디킬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이 사업하면 너무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왠지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나는 사업 못해요. 막 그런 분이에요.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너무 사업을 잘할 것 같다는 게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장점을 발견하는 눈이 있으면 누군가를 후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잠재력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후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스폰서 눈에도 그 잠재력이 보이거든요. 저도 결국에 그 사람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함께 힘을 합쳐서 후원을 해냈잖아요. 후원이 돼가지고 그분이 지금 열심히 천만 도전하면서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사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약간 부족하지만
사업 설명을 통한 볼륨 네트워크 볼륨 키우기 다른 프리덤 미팅이 또 많이 있으니까 다음 비비스쿨에서 더 많이 배우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네트워크 볼륨 늘리기가 아니죠, 지금 강의가. 여러분들 지금 아마 어떤 내용을 기대하고 들어오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팔까? 어떻게 하면 PB를 잘 올리나? 이런 내용을 기대하고 오셨죠. 근데 아메이 사업은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소비자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하는 게 네트워크를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기본 베이스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메이는 how to, 방법보다 why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why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아메이는 how to보다 why가 중요한데 하지만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 기초를 잘 다지고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빈 구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김유진 리더님, 신한 리더님이 두 분이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두 분이 저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저거를 잘 하고 나머지도 잘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 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사업 설명이 편해. 난 처음에 스타트하는 게 나는 처음에 누군가한테 말을 꺼내는 게 제품이 편해.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것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 나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그 안을 제품과 마케팅과 제품 이렇게 점차적으로 뛰어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커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의 달란트, 나의 장점을 알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일단 배우시고 양을 채우셔야 돼요. 양적 성장이 없는 질적 성장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100번의 사업 설명을 하고 김유진 리더님이 아까 그렇게 제품 얘기를 할 때 김유진 리더님이 제품이 하나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해서 논문까지 다 찾아보는 스타일이에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질문 얘기 드리면 바디기 쉐이크 이번에 새로 나온 쉐이크 사업 처음 시작하신 분들 그게 새 건지 헌 건지 알 수 없겠지만 이 쉐이크를 여러분 드시면서 이렇게 저어서 먹다 보면 어떤 게 나와요? 마지막에? 바디기 쉐이크가 끈적끈적한 이렇게 점액 같은 게 나오죠. 그러면 예전 거 드시던 분들은 갑자기 드시면서 아 이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하는데 그거를 김유진님이 바로 그러시죠. 이게 치아씨드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치아씨드가 물에 녹으면 그렇게 점성이 끈적거린 점액처럼 변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사실은 소비자한테 말을 하고 나부터가 의문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뭔가 정확하게 배우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시면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양을 채운다. 그래서 사업 설명도 많이 하고 제품도 많이 쓰고 소비자 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그 양을 채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채워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모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미팅이 브론즈 빌더 스쿨이라서 여러분들이 15% 브론즈 빌더 구조를 만드는데 목표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필이 뭘까요? 어떤 필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다이아몬드. 입 밖으로 내기도 힘드시죠 지금 말만 다이아몬드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과정 중에 지금 스타트 시점에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이 한 달, 두 달 이 브론즈 빌더 과정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3년 뒤, 5년 뒤에 다이아몬드를 간다고 봤을 때 그 다이아몬드를 가는 과정에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스타트 하셔야 돼요.
이 브론즈 빌더 스쿨에서 BB 스쿨에서 배운 이 과정이 내가 다이아몬드 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다이아몬드 가는 과정에 이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는 과정이 맞는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 브론즈 빌더 과정이나 천만을 가는 과정이나 플래티넘을 가는 과정이나 저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분명히 다이아몬드까지 쭉 가실 수 있는 그런 행동이신 거고, 분명히 지금의 이 행동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다이아몬드까지 가실 수 있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29, 정확하게 9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에 SP가 됐습니다. SP가 되고 나서 그때 제가 세례글을 열심히 잘 세팅을 했더니 제가 1년 10개월 정도 만에 에메랄드라는 팬이 됐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셔도 1년 10개월 만에 에메랄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믿고 세례글을 만들어서 에메랄드를 가게 되는 거고, 누군가는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메이거든요. 그래서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이 모든 과정이 다이아몬드 가는 과정에 초석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꼭 여러분들이 꼭 잘 하셔가지고 저는 이 비비스쿨을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때는 아메리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다 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팀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까 신한이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에서 퇴근하시고 그다음 이 시간에 저녁에 또 방학이고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아직도 안 자고 있는 과정에 화면을 켜고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잘 살고 싶으시구나,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진짜 간절하구나, 제가 이게 느껴집니다. 아메이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간절함을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끌고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간절한 마음을 계속 몇 년을 끌고 가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메이가 너무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지금의 간절함을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그 순간까지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요. 8주 동안 잘 완주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프리덤 OSR에서 제가 브론즈 빌더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